검은 양복이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정윤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죠. 향불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그 냄새조차 현실감을 주지 못했어요. 강 부사장님,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했지만 그 말들은 귓가를 스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죠. 윤희는 늘 내가 먼저 갈 거라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농담이 이렇게 거짓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물 한 잔 드세요. 조문객 중 누군가 건넨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때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영정 앞에 서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새,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 여성은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뒤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왼쪽 귀 뒤로 보이는 세 개의 점. 세모꼴로 이어진 그 점들은 20해 전에 실종된 우리 딸 수진이 가진 것과 똑같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반점이었죠.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은 돌아보았고 그때 처음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어요. 35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 우리 수진이라면 지금 35살 정도 되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디서 뵌 적이. 말끝을 흐렸어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수진이라고 합니다. KS건설 대표입니다. 고인께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주셨어요. KS건설. 대형 건설사죠. 윤희가 퇴직 후에도 가끔 설계 자문을 했던 곳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수진이란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이름과 그 점들. 감사합니다. 왔다 가시는 길에. 아닙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정 선생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십니다. 서수진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새롭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 정도 나이일 텐데. 장례식을 마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희가 없는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서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정말 우리 수진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윤희의 49제를 마친 다음 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KS건설 서수진을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죠. 30대 초반에 KS건설의 CEO가 된 신의 경영인, 혁신적 리더십으로 주목받는 여성 CEO,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왼쪽 귀 뒤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기사는 많았지만 그 이전의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서수진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이력서에는 유럽 유학과 글로벌 기업 경력이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쳤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인데. 하지만 그 세 개의 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실종된 건 15살 때였어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자유시간에 혼자 해변을 걷던 중 사라졌죠. 경찰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걸로 추정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윤희야, 나 미쳐가나 봐.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끝까지 수진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수진이를 찾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KS건설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높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접수대에서 서수진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당연히 일정이 꽉 차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고인이 된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자 의외로 쉽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강은호님, 서 대표님께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30층 임원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수진이 책상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윤희 선생님의 남편분이시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어요. 그 눈매와 입술 모양이 어린 수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서수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에 앉으며 허락했어요. 귀 뒤에 점, 세 개의 점이 특이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귀 뒤로 향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제게는 20년 전에 실종된 딸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서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그녀의 표정에 드러났어요. 강 선생님, 유감스럽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제 생부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따님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냉정한 거절이었지만 수진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15의 아픈 기억 혹은 새 삶에 적응한 세월이 그녀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죄송합니다. 실례했군요.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수진이 재빨리 다가와 부축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건넨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서수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쩜 그렇게 윤희를 닮았는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들었죠.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서수진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양되신 건 언제쯤인가요? 20살 때였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중에 사고가 있었고 기억을 잃었죠.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20살. 수진이가 실종된 지 5년 후였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미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창백해졌죠. 네, 김 교수님.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들 우진이에요. 간 수치가 갑자기 나빠졌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데려다 드리죠.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낯선 관계였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그녀는 내내 침묵했지만 가끔씩 눈가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고 저는 멀찍이 뒤따랐어요. 김 교수님, 우진이가 어떤가요? 서 대표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이식이 시급해요. 대기자 명단은요? 아직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실례지만 강 선생님은 누구시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서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저는 서 대표님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죠. 서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이분이 제 아버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검사를 시작하죠. 그렇게 혈액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작은 우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7세의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아니세요? 어느 날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가슴이 찡했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지만 그럴지도 몰라. 서수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우진이를 위해 저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바라보았어요. 강 선생님과 우진이의 유전자 일치율이 놀랍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죠. 서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기증이 가능한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강 선생님의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약합니다.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물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서수진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 난 이미 60이 넘었소. 하지만 우진이는 이제 겨우 7세잖아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 바에야. 김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건 없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서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왜 이러시는 건가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남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조용히 되물었어요. 당신의 왼쪽 귀 뒤의 점들, 당신의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든 게 우리 수진이를 닮았습니다. 서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수진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것밖에 몰라요. 20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그 후에는 서수진이란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았죠. 김수진.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우리 딸의 이름은 강수진이었지만 성이 다른 건 입양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당신이 우리 딸이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우진이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내게 있어 소중한 기회입니다. 서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손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서수진은 검사를 위해 몰래 제 머리카락을 채취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확신을 원했던 거였죠. 며칠 후 우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응급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시 한번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윤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수진이를 찾았어. 그리고 손자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수진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의 수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우진이의 웃는 얼굴뿐이었죠. 정말 괜찮으신 거죠? 서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난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두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서수진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3, 2, 1. 마취의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곧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온몸을 두르고 있는 관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궁금했습니다. 우진이는 괜찮을까? 김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진이는요? 목이 말라 간신히 질문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좋은 징후가 보이고 있어요. 간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피로가 몰려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을 때 서수진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우진이가 깨어났어요.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강은호 씨와 서수진은 친부와 친자 관계일 확률이 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수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럼 우진이는 네, 선생님의 친손자입니다. 서수진. 아니, 우리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기쁨,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힘겹게 말했어요. 정윤이,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찾았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게 된 건가요? 제주도 수학여행에서였어요. 혼자 해변을 산책하던 중 실종됐죠. 경찰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우린 믿지 않았어요. 저는 20살 때 프랑스 니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5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제주도에서 프랑스까지 가게 된 걸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죠?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서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서수진의 손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가녀린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우리 수진이의 것과 같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해요. 서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서둘 필요 없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교체했어요. 그녀가 나간 후 서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되어서야 제 본명이 김수진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입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통해서요. 하지만 강수진이 아니라 김수진이었기에 성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입양 과정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단서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윤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가 너를 알아봤던 거니? 서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축 프로젝트 자문을 부탁드렸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가끔 저를 유난히 관심 있게 바라보시곤 했어요. 특히 제 귀 뒤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희도 알아챘던 거였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했던 걸까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왔어요. 서수진이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프신가요? 김 교수가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수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고 다시 의식이 흐려졌어요.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예상보다 불안정해서 좀 더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우진이는 어떤가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좋습니다. 강 선생님의 간이 아이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안도했어요. 내 상태가 어떻든 우진이만 괜찮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서수진은 매일 병실을 찾았고 우진이도 휠체어를 타고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아프지 않아요.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손을 뻗어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다시 아파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수진이 늦게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저는 수술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수진은 주저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입양 부모님이 주셨죠. 사진 속에는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건 분명 우리 수진이었습니다. 이건 수학여행 때 찍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종되기 직전에 서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강수진인가요? 그래, 넌 우리 딸이야. 절대 의심할 수 없어. 그날 밤 서수진은 처음으로 제 옆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더 약해졌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몇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윤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죠. 수진이와 우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서수진은 그날부터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KS건설에 들어가게 된 과정, 우진이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진이 아빠는 지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했어요. 우진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떠났죠. 서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상처가 보였어요. 그래, 쉽지 않았겠구나. 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있을 거야. 며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수진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빈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수진이와 우진이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서수진의 집은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모던한 인테리어가 그녀의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진이는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죠. 할아버지,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랑 저랑 할아버지예요. 우진이가 내민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수진이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셨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손도 못 댔어. 막상 시작하려니 힘들더군.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제가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윤희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서수진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랐나요?
그래, 이곳이 내 방이었어. 작은 방의 문을 열었어요. 윤희는 내가 돌아올 거라 믿고 이곳을 그대로 두었지. 방 안에는 15살 소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돌 포스터, 책상 위에 일기장, 침대 위에 놓인 인형들. 서수진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윤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책상, 서랍. 모든 것이 윤희의 흔적을 담고 있었죠. 이건 뭐죠? 서수진이 서랍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일기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꺼내 펼쳤어요. 윤희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2024년 10월 10일. 오늘 서수진을 다시 만났다. KS건설 프로젝트 자문 때문이었지. 그녀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을 보았다. 세모꼴로 나란히 있는 그 점들. 우리 수진이와 똑같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서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0월 15일. 서수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우리 수진이일까? DNA 검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다. 은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10월 20일. 수진이가 갖고 있던 인형 둘이의 사진을 들고 서수진을 만났다.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이런 인형 본 적 있으세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디서 났죠? 라고 물었다.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다. 10월 29일.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온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은호에게도 곧 말해야겠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일기는 그게 전부였어요. 윤희는 그 다음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윤희는 알고 있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끝내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때 서수진이 갑자기 일기장을 넘기다 멈췄어요. 거기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우리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겠구나. 넌 우리의 딸이야. 20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된 우리의 소중한 딸. 엄마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매일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주렴. 아빠와 함께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윤희의 마지막 선물,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서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죠. 아빠, 그녀가 속삭였어요. 수진아, 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서수진, 이제는 우리 수진이가 자신의 집에서 살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졸라서 결국 동의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수진이는 이제 사무실에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이 있었지만 곧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2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딸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우진이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어요. 활기찬 7세 소년으로 돌아온 그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죠.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간 기증수술 후유증으로 심장 기능이 더욱 약해져 자주 병원을 찾아야 했죠.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제 나이에 이식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구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난 이미 충분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아왔고 우진이도 건강해졌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윤희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딸 수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윤희의 사진은 따스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비밀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윤희야, 수진이를 찾았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와 나란히 서서 윤희에게 절을 올렸어요.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20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삶의 큰 소원을 이룬 듯한, 모든 숙제를 마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윤희처럼 나도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2025년 5월 15일. 오늘 수진이와 함께 윤희의 납골 땅을 찾았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윤희는 하늘에 있지만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가족이란 끝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나 공간, 심지어 기억의 단절로도 끊어지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 일기를 쓰며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15에서 20살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프랑스에 가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녀 자신도 그 시간의 기억을 잃었으니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한 달 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저를 간호했고 우진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죠.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 야구장에 가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꼭 가자.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어느 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아니, 괜찮아. 조금만 여기 있어줘.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아버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진이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 윤희와 나는 늘 너희를 지켜볼 테니. 안 돼요, 아버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가족이란 끝내 이어지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함께야. 그날 밤 꿈에서 윤희를 만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고마워, 은호야. 수진이를 찾아줘서.
아니, 내가 찾은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제 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KS건설의 직원들까지 모두가 2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수진이는 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혈연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한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윤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도 이제 알게 되었다. 수진이와 우진이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가족이란 끝내 이어지는 것임을. 수진이는 제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윤희의 영정 옆에 놓인 제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우진이와 함께 그 이어짐을 계속해 나갈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윤희와 제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수진이와 우진이를 통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가족이란 끝내 이어지는 것입니다.